이 자기력 해서 줄여서 전자력이라고, 전기력과 자기력이 이제 합쳐질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전자유도. 이거 마찬가지로 전기, 자기, 유도. 즉 자기가 전기를, 전기가 자기를 서로 발생시킨다라는 원리인데요. 먼저 전자력부터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터가 돕니다. 돌아요. 회전을 해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말인데, 이 모터, 이 회전자가 돌 때 당연히 도니까 돌아가는 힘, 토크로 해서 움직일 건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해볼 건데, N극, S극, 여기 넣고 이제 도체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놔요. 그리고 전류를 흘렸더니,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중력에서 내려올 건데 올라가. 등 올라가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올라가지? 를 봤더니 일단 실험을 해서 했더니 올라가니까 생각을 해본 거죠. 언제 올라가냐 했더니 자석이 이렇게 있고 전류가 안으로 들어갈 때는 얘가 내려오고 전류가 밖으로 나올 때는 올라가고, 손가락으로 해본 거예요. 손가락으로 자석이 이렇게 가고 전류가 앞으로 나올 때는 올라가더라. 이렇게 해서 손가락으로 딱 맞춥니다. 그래서 힘, 자전, 일단 현상을 관찰한 거예요. 힘, 자전, 왼손으로 해가지고 검지를 자석 방향으로 잡고 중지를 전류 방향으로, 그럴 때 이거 이렇게 푹 올라가고, 반대로 전류가 들어가는 쪽 하면 내려가고, 방향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그래서 일단 실험 결과로 방향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실험 결과 잡아놨고, 그걸 이제 식으로 써본 거예요. 바로 BIL. 그래서 힘은 BIL로 이렇게 바꾸어서 써봤어요. 그래서 일단 외울 때는 편하죠. 빌 외우기가 편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해봤어요. 나란히 놓고 도체를 이렇게 반드시 놓는 경우가 더 그래야겠네. 자, 이렇게 반드시 놓아 있을 때하고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두 개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가 힘이 더 많이 이렇게 뜨기가 쉬울까요? 이렇게 있을 때가 뜨기가 해봤더니 이렇게 있을 때보다 이렇게 직각으로 있을 때가, 이쪽으로 이 방향과 직각으로 있을 때가 더 세게 힘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는 것보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이제 도체를 이렇게 안 넣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예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세고, 힘이 약화들었다가 이렇게 있으면 아예 힘 발생 안 하고, 또 이렇게 있으면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고 위치에 따라서. 즉 자속이 나올 건데 얘랑 자속하고 많이 만나야 힘이 세고, 적게 만나면은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얘를 갖다 붙입니다. 즉 얘하고 얘가 이루는 각도, 90도일 때가 제일 세고 0도가 되면 없어지고, 다시 이제 각도가 벌어지면 세지고.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 찾아냈어요.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힘은
힘은 빌려줘야 되는 거죠. 힘은 빌려지는 거고요. 즉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자속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있고 이제 보통 그릴 때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반듯하게 얘랑 이렇게 사이에 놓게끔. 그러면 이제 전류가 나온다. 여름 쪽을 향해서 나온다. 그 표시를 이렇게 할 거예요.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치 화살에 이건 화살 뒤쪽 그 꼬리 쪽 이거 화살 튀어나오는 거 그렇게 연상해서 서양 애들도 화살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전류가 들어간다. 맞아, 전류가 됐든 뭐가 됐든 나오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N극, S극하고 딱 찍으면 얘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쪽에 있어요. 예. 그리고 항상 힘은 왼손으로 해서 그렇죠.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고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내려가게 되고. 발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동기라고 볼 수 있죠.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도체를 흘려주면은 이거 움직이는 거고 발전기는 거꾸로 N극, S극이고 만약 내가 손으로 얘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전기가 나와요. 그래서 발전기하고 전동기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 누가 돌려주느냐. 그래서 내가 돌리면 발전기, 전기가 돌리면 전기가 돌려서 전동기. 자, 그랬던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 올렸더니 손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여러분 쪽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들어가느냐. 그거는 이제 관찰을 해봤더니 전동기였으면 왼손이었어요. 발전기 전동기는 똑같은데 원리가 반대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속이 검지가 자속이고 이번에 힘을 줘야 되죠. 힘을 윗방향으로 주고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즉 올리면 전류가 들어가는 쪽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힘자전이니까 즉 힘을 밑으로 주면은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걸 누가 했냐? 바로 플레밍이 나왔지. 이제 플레밍.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왼손 법칙이다. 그런데 왼손 법칙은 전동기 관련이고요.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 그러면서 얘는 전동기 포인트는 뭐예요? 힘 쓰는 거죠? 힘 쓰는 거니까 힘 나오려면은 즉 자기가 있어야 되고 전류가 있어야 되고 이 두 개가 만나야 된다는 거고, 발전기는 전기였는 거니까 전압이고 얘는 똑같이 쓰죠. 네.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는 V가 들어가네요. V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이것도 V고, 근데 이 V가 달라요. 이 V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고 이 V는 속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참고로 이거 딱 잡아놓고 전기회로 만들어 놓고요. 이게 램프. 그래서 이렇게 하면 불이 쓱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하면 불이 확 이렇게 빨리 움직이면 당연한 거 같죠? 더 많이 움직였으니까. 즉 쉽게 말해서 내가 움직인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밍 오른손 왼손인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당연히 처음 하시니까 이제 왼손이 발전기던가
오른손이 발전기는 헷갈려요. 그래서 안 헷갈리기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옵니다. 뭐 오리발일 수도 있긴 하지만 오리발이든 뭐든 오리발로 하셔도 되고 오른손은 발전기 아니면 오발탄이라는 것은 총 잘못 쓰면 그 오발탄이니까 오른손이 발전기다. 그럼 자연스럽게 왼손은 전동기다. 이렇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가 움직이는지.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생겨요? 자속이 생기죠? 그리고 원래 자석이 있으면 자석이 흐르죠? 얘가 만든 자석과 얘가 있는 자석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서로 충돌해가지고 올리든 내리든 하는 거예요. 서로 밀어붙여가지고. 자, 볼게요. N극. 잘못했다. N극, S극. 자, 그러면 여기 전류가 나오는 쪽으로 하죠? 네, 나오는 쪽으로. 나오는 쪽이면 자석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리나요? 자석 방향은?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하면은, 이 자체에서는 이렇게 자석이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자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갈 거고. 중간에도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에서는 자석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똑같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약화될 거고. 자, 이번에는 나오는 쪽으로 그려볼게요. 나오는 쪽으로 그리게 되면 이 자석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여기서는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떤 이 기운들이 이쪽에는 쉽게 해서 자석이 많고 여긴 적으니까 자연스럽게 얘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여기는 많고 여기는 적으니까 자연적으로 균형 맞추려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석이 즉 N극 S극 생각하시면 돼요. N극 S극이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발전기는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발전기는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움직인다. 움직이면은 전류가 반대로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자석 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극끼리 밀어붙이면은 힘들죠. 예를 들어서 도체를 해놓고 전기를 이렇게 해놓고 전류가 이제 올리고 내려가면 전기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마치 우리 자석 같은 극끼리면 되게 센 자석은 떼기도 어렵고 붙이기도 어렵고 그런 것처럼 전기가 실제로 흘러버리면 아무리 힘줘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기가 안 흘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선을 끊었다. 불이 안 들어오게 끊었다. 그냥 쓱쓱 힘도 안 들어요. 그런데 선을 연결해버리면 내렸다가 올렸다 하기가 되게 뻑뻑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해보신 적이 있을 건데 대표적인 경험이 바로 자전거에서 저녁에 옛날 자전거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이렇게 가지고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타고 갈 때 딱 불 들어오게끔 하면 뻑뻑해요. 당연히 네가 잡고 있으니까 뻑뻑하겠다 느껴지는데 만약에 여기 불 들어오게 해놓고 붙여놓고 전선을 딱 끊잖아요. 하나도 안 뻑뻑해요. 그냥 쑥 돌아가요. 잡아주는 게 얘가 잡아주는 게 그냥 얘가 눌려가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전기에는 즉 이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돌아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선을 끊어버리면 바꿔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힘량이 안 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래서 평소에 저거 불 켜면 되게 힘들었다는 이유가 얘가 꽉 누르고 있어서, 물론 아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 말이 맞을 수는 있죠. 그러나 전선을 잘라버리면은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회전 하는 거하고 주행하는 거랑 기름 쓰는 게 틀리죠. 공회전하면 기름 조금씩만 먹지만 주행해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길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다. 자동차가 달리고 있을 때 적게 먹는데 올라갈 때는 힘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 했을 때는 힘을 더 해야 되죠. 마치 그 원리다. 그래서 만약에 부하가, 즉 전기를 많이 쓴다. 그럼 연료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연료를 더 많이 넣어주고. 근데 만약에 연료가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예. 그러면 발전기는 부하가 많이 걸리면 발전기는 스톱을 해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왜 스톱하는지. 예. 당연히 짐이 많이 걸렸으니까. 모터도 마찬가지고요. 모터도 자기 용량보다 큰 부하를 걸어버리면 멈춰버리죠. 아니면 기동도가 안 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기계적인 에너지를, 즉 발전기나 전동기라는 것은, 즉 발전기는 기계적인 에너지를 전기로 변화시켜 주는 거고, 전동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이거 한번 봐볼게요. 자, 전선이 이렇게 흐른다.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자석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그 옆에 전류가 또 흐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얘가 만든 자석이 얘를 치겠죠. 자석이 전류 치면 힘 받는 거니까.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얘네 둘이 서로 어떤 작용을 일으킬까요? 얘가 만든 자석이 얘를 때려버리니까 얘는 힘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힘이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건지 한번 손으로 한번. 힘은 왼손으로 하는 거니까. 자석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석은 이렇게 와서 위에서 내려 꽂으니까 자석은 이망일 거고요. 전류는 위로 올라가니까 자속, 검지가 자속, 전류 방향 중지, 이렇게 힘이 이쪽으로 작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이제 얘도 전류가 나오겠죠. 전류가 있으니까 자석 만들죠. 자석이 또 얘를 때리죠. 이 I2가 만든, 즉 I2에 의한 전류가 자석을 만들면 이렇게 때릴 거고. 아니다. 이거 나오는 거죠? 거꾸로. 여기서 자석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해되시죠? I1이 만드는 자석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겠죠. 여기를. 위에서 내려 꽂는 형태가 되고. I2가 만드는 자석은요, 밑에서 내려 꽂는, 즉, 얘 밑으로 와서 때리고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이쪽은, 얘가 만든 자석은 이렇게 나오는 쪽으로. I1이 만드는 자석은 들어가는 쪽으로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자석은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전류는 위로 흐르고 있고, 힘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둘이가 붙어요, 이제.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나오는 건 이래요. 전선이 있는데, 이 두 전선이 나란하게 있는데, 전류 방향이 같으면, 얘네들은 서로 흡입력이 발생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 방향이면은, 반대 방향도 한번 해보실래요? 반대는 이제, 당연히, 반대 전류가 I1, I2면, 물론 결과는 얘랑 반대로 나오겠지만,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 그리시면서 진짜로 벌어지려고 그러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하고 막
손하고 발 이용해서. 대신에 이거 하시다가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이게 해보셔야 돼요. 저는 잘합니다. 근데 저는 시험 안 봐요.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있을 때는 이렇게 들고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자속이 중요한 것은 힘 받으려면은 자속하고 전류가 만나야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자기가 만든 자속으로 자기 거 전류로는 안 되고요. 그건 나가리입니다. 자속은 반드시 남한테 가져와야 되고 남의 걸로 갖고 와야 되고 전류는 자기 거.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는 남의 거 있어야 돼요. 전류든 자속이든. 그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죠. 제일 편하게 하는 것이 I1 자속이 나온다. 그러면 둥 떠서 I1 것을 이렇게 I1이 만든 자속을요. 이렇게 적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비로소 왼손해서 전류 즉 자속은 이 상태고요. 들어가니까 이거죠. 들어가고 전류는 자기 거는 이거니까 힘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I2가 만드는 자속은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뭐도 그랬나? 같이 들어가는 방향만 반대로 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또 들어가는 쪽이네요. 이거. 자, 이거 들어가니까 이제 자속, 전류, 힘 이렇게. 그러니까 벌어지려고 하는 거죠. 물론 최종 결과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둘이 나란히 같이 가면 둘이 원수가 되더라도 나란히 10년 동안 같이 가면 한 번이라도 손을 잡을 거예요. 손잡으니까 붙는 거고요. 둘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헤어져야 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서로 잡아당기느냐 미느냐 이 문제도 나오지만 약간 어렵게 해서는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 마시고요. 외운 거 가지고 써먹을게요. 힘은 빌이죠? 이건 우리가 외운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이 힘은 항상 남의 걸로 해야 된다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속이 1번이면 전류는 2번. 서로 상대방 걸로. 셀프는 안 되고요. 셀프로 됐다. 그건 전류 바르면 제가 떠버리겠죠.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써주시고 외운 거 있죠. B 대신에 뮤 제로 공기면 뮤 제로 H1. B는 뮤 H니까. B는 뮤 H였고요. 여기 이제 I2. 그 다음에 각도는 항상 어떤가요? 나란했을 때. 즉 전류하고 자석이 만나는 각도는 항상 직각으로 꽂아버리죠. 그러니까 90도니까 빼버리고 사인 90도는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배운 거. 예. 자기일색이. 자기일색이라는 것은 자석 길이의 NI. 그렇죠? 자석 길이 NI. 자석 길이는 어떻게 돼? 만약 두 사이의 거리가 R이라면 얘가 만드는 자석이다 하면은 2파이 R에 N I인데 여기 1이겠죠?
현재 이거 얘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1번 전류. 근데 N도 현재는 얼마예요? 서로 직선도체니까 한 번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1이니까 지워버리고 여기 I2.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할 거니까 길이 비례해서 L까지.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파이 R에 뮤 제로에 I1, I2의 L. 이렇게. 그리고 계산기로 얘를 딱 누르면 바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 나옵니다. 선택을 하세요. 그냥 얘를 바로 외워버릴 건지, 이렇게 연습 계속 하시다가 딱 외워질 건지. 두 개가 다르죠? 지금 써놓은 게. 다르죠? 차이점이 뭐예요? L이 있냐, 없냐. 그리고 단위도 틀리죠? 여기는 뉴턴미터고, 얘는 뉴턴이고. 그래서 얘도 길이가 길어버리면 별로 의미 없으니까 1m당 힘 얼마냐라고 따졌을 때는 이 힘을 미터당 힘하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미터당. 그래서 단위 길이당 힘 할 때는 L 빼버리고 쓸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죠. 우리 확인까지. 2파이분의 뮤제로가 과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지 진짜로. 참고로 뮤제로가 4파이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이라는 게 외워놓으신 분들은 다른 이 맞네, 이 맞네 하면서 할 거고요. 한번 눌러보죠. 이거 진짜로 그런가. 맞죠? 사실 이 정도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이 꽤 올라갔어요. 그런데 설령 이 식은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같은 방향이면은 손잡고 가니까 잡아당기고, 다른 방향이면은 빠빠이니까 벌어지고. 근데 이걸 왜 배우냐 이거죠. 이것을 도대체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느냐. 다 우리 배운 것들은 우리 전기하고 연결 다 있을 거고요. 이제 얘를 써먹는 게 언제 써먹냐면은 바로 혹시 여러분들이 너무 커 보였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얘를 그렇죠. 애자라 부릅니다. 애자. 그 중에서도 이제 현수교할 때 현수 들고 있다 해서 현수애자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전선이 여기서 걸려서 딱 갑니다. 걸려서 가요. 잡아주는 거예요. 전선. 또 철탑, 쇠탑 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고속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각각 이쪽에도 하나씩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제 6가닥이 보통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2가닥씩 해서.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2줄, 3줄이 같이 가는 것도 있죠. 같은 라인으로 해서. 본 적 없으시다고요? 보신 적은 있겠지만 기억이 없으신 거죠. 그게 3가닥이든 2가닥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상관이 있어요. 지금부터는 상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그림 있습니다. 요거 먼저 보시고요.
완천 쪽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이건 양쪽으로 12개 있죠? 6개씩. 팔이 6개나 있어요. 양쪽씩 걸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한 팔 하나에, 여기 팔 하나인데 몇 개 걸려 있어요? 4개. 4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쪽에 4개가 한 세트로 해서. 이 본래, 예. 잠깐, 예. 팔이 이렇게 6개가 있는 이유. 보통 이제 3개 걸 수도 있지만 3개 걸면 아까워서. 즉, 이쪽에 예를 들어서 L1, L2, L3 이렇게 따로따로. 여기도 L1, L2, L3. 물론 특권은 L1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특권은 뭐 R, S, T, A, B, C 이렇게 하는데요. 각각 상이 틀린 거예요. 지금 여기 쉽게 말하면 220에 0도, 220에 120도, 220에 24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용량이 부족하니까 여러 가닥으로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얘는 전류 방향 같죠? 전류 방향이 같을 거예요. 같은 상이니까. 전류 방향도 동일하게 똑같은 방향일 건데. 자,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붙으려 하겠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뭐 표창 같은 게 표창 같은 게 딱 끼어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은 붙던가 말던가 냅두면 되지 왜 굳이 또 띄어? 또 냅두지 왜? 근데 이게 전선이 이렇게 있다. 이게 한 번씩 약간 왜냐면 교류이기 때문에 교류라는 건 특징이 뭐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한 번은 많이 흘렀다가 빵 되고 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붙었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입전선 나전선 쓸 거예요. 자꾸 부딪히겠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기스날 거고 기스나면 망하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붙지 말라고 격자, 물론 격자라고 말하진 않고요. 나는 그냥 말이 좀 웃기긴 한데 공간에다가 서로 붙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말로 뭐가 제일 나을까요? 제일 무난하게. 근데 일단 영어로 하게 되면 스페이서라고 부르고요. 스페이서. 우리 스페이스 알죠? 스페이스. 키보드에 스페이스. 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글씨 탈취할 때. 그러니까 띄죠. 공간이란 말이 스페이스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굳이 또 한글이 뭐 하여튼 번역이 또 해놓은 게 더 어려워요 그게. 참 느낌이 안 왔는데 스페이서도 좀 스페이스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공간자라고 부릅니다. 얘를 설치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거 돼버리니까. 그럼 저압은요? 저압은 뭐 그닥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대신에 저압에서도 전류 용량이 커져버리면 예를 들어서 평상시 이 계산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양쪽 전류가 100A씩 흐른다. 계산 힘이 얼마인지 한번 해보실래요? 1m당 힘이 얼마인지. 전류가 100A라면 계산기 누려보시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100A씩 흐른다 양쪽으로. 그러면 힘이 물론 이제 거리를 저압이니까 거리를 넉넉 잡고 그냥 10cm라만 하죠. 거리는 0.1m. 거리는 0.1m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거리 0.1m에 100A씩이다. 그럼 별것이 없을 것 같긴 해요. 10에 4승 나오는 겁니다. 10에 4승이나 나와요. 마이너스 4승이죠? 네.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4승 뉴턴이니까 뭐 미약합니다. 마이너스 1뉴턴 하면 1뉴턴이 얼마나 돼요? 9.8. 1뉴턴은
1리터는 100g 정도 편하게 잡으면 100g밖에 안 되는 거죠. 100g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이제 100A에서 별일 없는데 만약에 사고가 나가지고 1200A가 흘렀다. 1200A가 흐를 수 있습니다. 12배만 잡았어요. 100A 12배만.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얼마인지? 이럴 때는. 거리는 0.1이고. 즉, 1.2카만 흘렀습니다. 그럼 계산해보면 2.8뉴턴 나올 거예요. 또 별것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최악으로 가볼게요, 한번. 쇼트가 났다. 쇼트가 났고, 쇼트가 나 있는 상태고, 만약에 전선이 똑같은 상태를 하고, 그냥 거리만 좁혀볼까요? 이번에 10cm 뛰었는데, 1cm만 뛴 걸로. 1cm 뛰면 어떻게 돼요? 28뉴턴. 28뉴턴이면은, 키로로 따지면, 대략 3kg. 3kg고요. 그 조건에서 이번엔 전류를 최악으로 잡아버릴게요. 16카. 16,000A. 16,000A 흘렀다. 멈춰야겠네요. 멈춰버려가지고.